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소해석학 경로적분 단원입니다. 경로적분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3학년도 2차 시험 4번 문항 20점 100점의 논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단원 적분에서 복소변수 함수의 실수 파트와 헛수 파트에 대한 실변수들이 단일 매개변수 t로 표현되면 단일 매개변수 t에 대한 구간 위에서의 적분,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적분 단원에서 잠깐 언급했던 경로 적분을 뒷판하려고 합니다. 복소 변수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ZT로 T는 A에서부터 B까지입니다. 그러면 출발점을 ZA, 끝나는 점을 ZB, 평면에서 출발점이 ZA, 끝나는 점이 ZB인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요 경로 C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즉 이걸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언급하지만 곡선 C 위에서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선적분, 여기에서 ds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곡선의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크랭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실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 자, 이거는 복소 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 그래서 복소 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이라는 용어 대신에 복소 평면에서는 컨투어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경로 적분. 그래서 실평면에서는 요 ds 아크 랭스에 대한 디퍼런셜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 곡선의 길이니까 벡터 방정식을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xt로 두면은 이거에 대한 길이, 복소 평면에서는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복소 변수로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dz, 마치 취한적분 같아요. 취한적분. 복소 평면에서의 경로 위에서의 라인 인테그랄, 즉 컨투어 인테그랄에 대한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실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과가 이겁니다.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복소 변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크기가 캐피털 M에 대해서 6에 되면 이 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는데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크기가 6이에요. M에, 캐피털 M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실평면에서의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 기억하기 편한 방법은 자, 여기서 한 단계 거치는 거예요. 어떻게 거치냐면은 경로 적분의 정의를 한번 거칩니다.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F의
이렇게 나오죠. 그럼 구간에서의 적분이잖아요. 그럼 구간에서의 뭘 이용하면 된다?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이용하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다음 Z 프라임 T에 대한 크기. 근데 여기 뭐보다 작다고? 캐피탈 M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성립하죠.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보통 복수 해석학 교재에서는 이걸 이렇게 L이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ML. L은 바로 복수 평면에서의 곡선의 길이. 그런데 경로 적분의 정의를 기억만 하고 계시면 적분에 대한 실평면에서의 비교 정리를 떠올리시면은 결과를 기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이용하기도 편하시고. 경로 적분에 대한 정의를 이용한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였습니다. 복수 평면에서. 지금까지 경로 적분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과 관련된 개념이었습니다. 기출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3학년도 10번 문항이에요. 그런데 바로 떠오르시죠? 경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1,0에서 1,1 경로 하나 C1이라고 둘까요? 1,1에서 0,1 C2라는 경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경로. 그럼 경로가 몇 개가 주어지냐면은 C1, C2, C3 세 개의 경로가 주어지잖아요. 이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경로 적분을 몇 번 해야 된다?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에 의한 뭐가 만들어져요? 유계인 영역이 만들어지네. 그러면 이 적분 또한 뭐로 계산한다? 유계인 영역에서의 중적분으로 계산하자. 중적분으로 계산하려면 또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dx와 dy의 결합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z바는 켈레 복소수니까 x 빼기 iy, dz는 dx 더하기 idy.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요? pdx qdy. 그러면 그린 티어럼 적용시킬 수 있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로에 의한 유계인 영역이 만들어지면 그린 티어럼 이용한다. 물론 경로 적분 하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상당하다는 거. 자, 경로 3개입니다. C1에 대한 선분, C2에 대한 선분, C3에 대한 원에 대한 벡터 방정식들. 자, 그러면 경로 적분 3번을 해야 돼요. C1, C2, C3.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2분의 4 더하기 3파이 i. 자, 그런데 이 경로에 의한 유계인 영역이 만들어지네? 그럼 뭘 이용한다? 유계인 영역에서의 중적분, 그린 띠름을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dx와 dy의 결합으로 나타냈죠? 그러면 그린 띠름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니까 피적분 함수가 상수로 나타나죠.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상수인 더블 인테그랄은 영역에 대한 넓이를 의미한다. 그럼 1사분면에서는 한 별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사분면을 제외하고는 원이었죠. 1사분의 넓이를 뺀 반지름의 1인. 거기에다 2i 곱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서 구한 결과하고 일치합니까? 자, 이번에는 2013학년도 2차 시험 4번 문항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한 구간에서의 적분이네요. 그죠? 그 적분값을 KAB.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분모에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삼각치환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근데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실평면에서는 적분이 까다롭거나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걸 복소평면으로 확장했을 때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평면에서의 구간을 복소평면에서의
실수축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경로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경로 적분에 대한 정의를 이용한다는 거. 그걸 보고 바로 어떻게 하느냐. 요게 2013학년도 2차 시험 4번 문항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배점도 높아요. 20점 배점입니다. 그 성질을 써놨어요. 성질을. 첫 번째 성질이겠죠. 첫 번째로 나왔으니까 경로 적분에 대한 성질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급수에 대한 부분합을 SNX로 둬놨네요. 여기에서 구한 값에다가 A 자리에 M, B 자리에 EM을 대입한 요 급수입니다. 그리고 이 급수의 극한을 SX라고 둬놨어요. 근데 극한 구하는 게 요 KM, EM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삼각함수하고 결합으로 돼 있으니까 극한 구하는 건 또한 간단치는 않죠. 근데 극한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KAB 구하는 건 문제고 나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극한 함수에 대한 적분 계산하는 거예요. 극한 함수에 대한 적분은 리미트가 붙어져 있으니까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교환하려면은 어떤 게 있어야 된다? 급수가 극한 함수에 균등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균등수렴에 대한 성질이 또 적혀 있겠구나. 그리고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교환하려면 균등수렴해야 되니까 균등수렴에 대한 데피니션과 균등수렴을 판정하는 방법. 급수에서는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 함수열에서는 코시 판정법. 이건 급수니까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에 언급이 있겠죠. 자, 그래서 성질들이 어떤 게 나올지는 예상이 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바로 경로 적분. 자, 어떤 경로가 주어져 있냐면은 A 코사인 T, IV의 사인 T. X 성분을 A 코사인 T, Y 성분을 B 사인 T로 보니까 바로 타원이죠. 타원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 값이 2파이 I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타원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을 이용하면은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4제곱분의 1이에요. 바로 P급수죠.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수렴값이 90분의 파이 4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익숙한 거는 바젤 프로블럼인가요? 4제곱이 아니라 제곱분의 1. 어떻게 주어지나요? 이게 6분의 파이 제곱. 참고입니다. 자, 답은 뭐냐면은 삼각함수와 x의 곱에 대한 적분을 계산해놨네요. 이건 부분 적분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결과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자, 라버는 함수열 급수의 일반항인 함수열이 유계이면 그리고 그 유계를 가능하게 하는 수프리멈이 수렴하면 함수열에 대한 급수는 평등 수렴한다는 거. 바로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 빠졌죠. 평등 수렴하면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 그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성질이 있어야 되겠죠. 지문이 길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딱 주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가부터 마까지의 조건들을 성질들을 이용해서 KAB 값과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값 계산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KAB 값 구하는 건 바로 되죠.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 이용하면 됩니다. ZT가 A 코사인 T 플러스 IV 사인 T예요. 따라서 계산하니까 피적분 함수. 분모에 대한 실수화를 하니까 정리하면은 실수 파트 호수 파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분자가 1이면 바로 KAB죠. 따라서 KAB는 AB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이 문제 괜찮죠? 실평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적분값을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특이적분이 있었어요. 기껏해야 수렴해야 되는 수렴하는지의 판단 여부만 확인이 됐었는데 이거를 복수평면으로 확장하면은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실평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적분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특히 특이적분과 관련된 거는 유수의 응용단원에서 다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이에요. K앱이 구했으니까 부분합. 딱 부분합을 보니까 EM제곱분의 파이보다 작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함수일에 대한 수프리미엄이 이건 거죠. M제곱분의 1이네. 2분의 파이는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M제곱분의 1이네요. 바로 P급수죠. 우리 해석학에서의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을 떠올리면 지수가 1보다 크면은 수렴, 1 이하면 발산. 따라서 수렴하기 때문에 주어진 부분합은 평등수렴하죠. 그러면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은 바로 부분합에 대한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극한함수를 구하지 않고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은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교환하니까 부분합에 대한 적분. 부분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코사인 절대값 x 우함수죠.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럼 0에서부터 파이까지 2배 한 거죠. 그럼 절대값 소거시킬 수 있나요?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적분은 주어져 있죠? 결과가 답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 급수 또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m이 짝수이면 0이고 m이 홀수이면 살아있죠. 짝수인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분모의 지수가 4제곱인 거에 대한 합이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이용하자 이 말이야. 90분의 파이 4제곱. 그러면 홀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들. 그러면 홀수 번째 항들의 합. 그런데 이게 얼마가 곱해져 있냐면은 2가 곱해져 있죠. 여기다가 2 곱하면 됩니까? 그리고 n 4제곱분의 1, 이 값이 주어져 있죠. 90분의 파이 4제곱으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문제. 실평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적분을 복소평면의 경로 적분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타운 경로를 선택했다는 거. 그 유용한 아이디어죠. 지금까지 경로 적분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경로 적분에 대한 단원의 리뷰는 복소평면에서의 경로 적분, 조심해야 될 거는 실평면에서의 경로 적분은 DS, 아클랭스, 호의 길이에서 적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곡선에 대한 실평면에서의 벡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실평면에서의 경로 적분은 곡선의 길이입니다. 길이. 복소평면에서는 경로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복소 변수로 주어져 있겠죠.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자, 그러면 경로적분은 A에서부터 B까지 마치 치한적분처럼 계산한다. Z 프라임 T dt. 그러면 구간에서의 적분이기 때문에 구간에서의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또한 적용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빈번하게 나오는 게 이 경로적분에 대한 크기는 만약 P적분 함수가 MA에서 6A면은 자, 이거는 바로 ML. L이 바로 뭐다? 경로의 길이가 되겠다. 지금까지 경로적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시의 적분 공식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